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2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놓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존 듀이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도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생명유지.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 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레는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많은 아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길 바랐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여왕 폐하라고 적혀 있지 않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으려 했고,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비드 제독의 1928년 남극 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남극의 얼음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라 할 수 있는 작가 세익스피어마저도 가문 문장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더욱 빛내려 했다. 심지어 동정과 관심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와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면 3천 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와브가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슈와브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였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슈와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가 스스로 말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동판에 새겨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슈와브는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 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아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도 만났죠. 슈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 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아브는 앤드류 카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칭찬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 있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빈에서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키워줄 자양분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서재의 벽에 6개의 격언을 적어 놓도록 했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싸구려 칭찬을 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싸구려 칭찬,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심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 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천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